마이클의 영적 각성의 단편 시리즈 6번째 시간. 내 안의 도서관, 경청의 문을 열다. 유전자 키 13번의 심연.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라. 그대는 시간의 도서관을 거니는 순례자이니 과거의 속삭임이 별처럼 수놓은 영혼의 지도를 펼치고 현재의 소란 속에서 진실의 샘을 찾으라. 불협화음은 그대가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이며 분별력은 사막의 신기루를 꿰뚫는 매의 눈과 같으니 공감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할 때 그대는 비로소 경청의 게이트를 지나 미덕의 정원에 이르리라. 그곳에서 그대는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영혼의 춤을 추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경청이 그대에게 선사하는 영원한 연금술의 비밀이다. 내면으로의 초대. 잔잔한 호수에 있는 팜은 사색의 시작.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잔잔한 수면을 바라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문득 수면 위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작은 파동은 이내 잔잔함을 깨고 동심원을 그리며 수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일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 그 작은 씨앗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면 그것은 점차 자라나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파문의 근원을 찾아 내면 깊은 곳으로 사색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여정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영혼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듯 제 안의 깊은 곳으로 침잠하여 잊고 있던 기억, 억압된 감정,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고자 합니다. 유전자 키 13번. 경청의 게이트를 열다. 이 신비로운 내면으로의 여정을 안내할 길잡이는 바로 유전자 키 13번, 경청의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각기관을 통해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한 경청의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비밀의 정원으로 통하는 문과 같이 경청의 게이트는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와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경청의 게이트는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심호흡과 함께 경청의 게이트를 열고 내 안의 신비로운 기억의 도서관, 집단 무의식과의 조우. 오래된 도서관의 문을 열다.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 경청의 게이트를 통과하자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에 들어선 듯 사방에는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들이 가득합니다. 높은 천장까지 닿아 있는 웅장한 서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신화, 전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거대한 서사의 공간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잊혀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깨어납니다. 어떤 책은 먼 옛날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고, 어떤 책은 우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칼 융의 유산, 집단 무의식 속 잊혀진 이야기. 이 신비로운 도서관을 이해하는데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등대와도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정신적 유산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신화, 상징, 원형적 이미지와 같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 유산은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꿈, 환상, 창조적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화적 모티브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청은 이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통로이며 개인의 이야기를 인류의 보편적인 서사와 연결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인류 공통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밝히는 경청의 신비, 공감과 이해의 춤. 최근 뇌과학의 연구는 이 마법의 과학적 설명을 더합니다.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캔을 통해 진정한 경청이 일어나는 순간 화자와 청자의 뇌가 마치 춤을 추듯 동기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청이 단순한 청각적 정보 처리를 넘어 뇌의 여러 영역, 특히 공감과 이해를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청자의 뇌에서도 슬픔을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함께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두 영혼이 하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경청은 깊은 수준의 연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트라우마, 그리고 경청의 빛. 이 연결은 특히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 상처뿐만 아니라 전쟁, 재난과 같은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종종 억압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경청은 이러한 상처를 안전하게 드러내고 공유하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된 과거사 정리와 화해 과정을 통해 남북 분단, 민주화 운동 시절의 억압, 그리고 각종 인권 침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치유와 용서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경청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청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경청의 공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 진실 찾기. 디지털 시대의 경청. 인지 편향의 덫.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전 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넘쳐날수록 진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인지심리학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뉴스만 찾아보고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거나 비판합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세상을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자신의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편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에코 챔버를 넘어서 닫힌 울타리를 허물다. 소셜미디어와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좋아요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취향에 맞춰 선택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에코챔버라는 닫힌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둡니다. 에코챔버 안에서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며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만 반복해서 들리는 이 공간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이러한 에코챔버를 넘어 낯설고 불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청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Deep Listening, 명상적 경청,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폴린 올리베로스가 제안한 Deep Listening은 디지털 시대의 산만함 속에서 진정한 연결과 이해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Deep Listening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내면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리고 타인의 소리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명상적 실천입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새의 지저김에 귀 기울이듯 Deep Listening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Deep Listening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라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혹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소리가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관찰합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마음챙김.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진정한 경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음 챙김 연습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지 편향을 인식하고 판단 없이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다리를 건너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결. 할머니 무릎맡의 옛 이야기, 구슬 역사의 지혜. 경청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할머니 무릎맡에서 듣던 옛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삶의 지혜와 경험이 녹여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 안에서 조상들의 삶의 애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구슬의 역사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누락된 소외된 목소리를 복원하고 잊혀진 기억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생생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이처럼 과거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와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힘, 경청, 지속 가능성을 위한 나침반. 경청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는 과학자, 정책 기반자, 시민사회, 그리고 토착 공동체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이반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토착 공동체의 전통 지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미래에 닥칠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 지혜의 전승, 경청을 잇다. 경청은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혜와 경험을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장인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키 13번, 경청의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 불협화음, 분별력, 공감. 그림자, 선물 CD의 조화. 유전자 키 13번, 경청의 게이트는 우리 내면과 세상을 향한
깊은 이해로 이끄는 정교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지도는 불협화음이라는 그림자, 분별력이라는 선물, 그리고 공감이라는 시띠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경청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먼저 불협화음이라는 그림자는 경청이 부재할 때 나타내는 혼란과 갈등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는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개인과 사회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오해, 갈등, 단절, 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불협화음은 불안, 우울, 혼란과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는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불협화음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경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분별력이라는 선물로 인도합니다. 분별력은 유전자키 13번이 품고 있는 귀중한 재능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메시지를 선별하는 능력을 줍니다. 분별력은 경청의 훈련을 통해 개발됩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면에 담긴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점차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경청의 여정은 우리를 공감이라는 시띠, 즉 고차원적 영적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능력으로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공감 능력은 경청을 통해 싹트고 자라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감의 깊은 울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고 나라는 개별적 존재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덕의 게이트와의 조우, 경청이 이끄는 길. 유전자키 13번, 경청의 게이트는 7번 유전자키, 미덕의 게이트와 깊은 조화로운 연결을 이룹니다. 마치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이 두 유전자키는 서로 작동하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끕니다. 7번 유전자키는 안내라는 선물과 미덕이라는 시띠를 품고 있습니다. 안내는 마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경청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은 이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여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옳은 길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나아가 7번 유전자키의 미덕은 경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덕은 단순한 도덕적 선함을 넘어 존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경청의 여정은 우리를 이러한 미덕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해야 하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익숙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을 통해 얻은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이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결국 경청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조화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미덕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유전자키 13번과 7번의 조화로운 연결은 이러한 미덕의 여정이 경청이라는 문을 통해 시작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경청, 삶의 태도가 되다. 내 안의 도서관으로의 여정, 암, 연결,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서 경청의 게이트를 통과하여 내 안의 도서관을 탐험하는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고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고 세대를 초월한 지혜와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 경청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고 인지평양과 에코챔버의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구술 역사의 중요성과 미래 예측에 있어서 경청의 역할을 살펴보았고 세대 간 대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진정한 암, 진정한 연결,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경청은 우리에게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타인과 공감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 경청이 만드는 교양곡.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타인의 목소리에,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알매, 진정한 연결에, 진정한 나 자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경청은 우리 각자가 연주하는 삶의 교향곡에서 가장 중요한 첫 음표이자 가장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퍼지는 파문처럼 당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대한 교향곡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공감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우리 각자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경청의 교향곡을 연주할 시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